예, 안녕하세요. 김용호 농사입니다. 오늘은 직장 폐쇄와 연차휴가에 대한 내용을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연차휴가는 출근율이 굉장히 중요하죠. 출근율이 이제 부모의 연간 소정근로일수를 집어넣고 분자의 그 중에서 며칠을 출근했냐 출근일수를 집어넣어서 이게 연간 80% 이상이 되면은 연차휴가를 15, 15, 16, 16을 주는 구조고, 이게 만약에 80%안 되게 되면은 개근한 달수만큼만 한 개를 주는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측이 직장 폐쇄를 단행했습니다. 이 직장 폐쇄를 하게 되면은 그 기간 중에 이제 노무지를 이제 안 하겠다는 거죠. 수령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직장 폐쇄 기간 동안에 일을 하지 못한 거죠. 그 연차휴가에 대한 출근율을 산정할 때 이 직장 폐쇄 기간을 어떻게 이제 산정할 건지, 자, 이게 문제가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직장 폐쇄를 하는 기간 동안에 노조가 만약에 직장 폐쇄가 없었더라도 쟁의 행위를 했다면 어떻게 될까? 자, 이 문제도 연차휴가에 대한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 판례는 직장 폐쇄 기간 동안의 연차휴가, 그리고 노동조합이 이 기간 중에 쟁의 행위를 했을 경우에 연차휴가일수를 어떻게 산정을 해야 될지, 자, 그에 대한 종합적인 판례를 하나 제시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업 노조가 있습니다. 이 기업 노조가 공장이 두 군데가 있어요. 이제 영동 공장과 아산 공장 두 지역 공장이 있는 겁니다. 자, 이 노동조합이 회사를 상대로 파업을 했습니다. 쟁의를 단행했고, 이 기업은 직장 폐쇄를 단행을 했어요. 그런데 이 직장 폐쇄가 위법한 직장 폐쇄로 인정이 됐습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이 영동 공장 같은 경우에는 아산 공장이 직장 폐쇄를 했어요. 하니까 혹시나 영동 공장도 점거하지 않을까, 이 우려 때문에 직장 폐쇄를 단행을 했어요. 무슨 얘기죠? 영동 공장은 파업을 하지도 않았는데 직장 폐쇄를 단행을 한 겁니다. 직장 폐쇄는 노동조합이 쟁행을 한 이후에 해야지만 이 정당성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선제적인 직장 폐쇄는 금지가 되고 있죠. 근데 영동 공장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직장 폐쇄를 단행했기 때문에 위법한 직장 폐쇄로 인정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아산공사 같은 경우는 직장 쟁행을 하고 난 다음에 기업이 직장 폐쇄를 했는데 이 조합에서 업무에 대한 복귀 의사를 피력을 했습니다. 만약에 업무 복귀 의사를 피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폐쇄를 유지하게 되면 그 직장 폐쇄는 공격적으로 바뀌게 돼요. 직장 폐쇄는 또 한 가지가 목적이 방어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 공격적으로 하게 되면 직장 폐쇄는 정당성을 상실하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판례에서는 이 영동 공장과 아산 공장의 직장 폐쇄는 위법한 것으로 이제 인정이 된 겁니다. 그 전제하에서 과연 그러면 이 경우에 이 직장 폐쇄 기간 동안에 그 조합원들이 회사에 나오지 못했겠죠. 그럼 나오지 못하는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연차휴가에 대한 출근율 어떻게 산정할 건지,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 이 판례에서는 직장 폐쇄가 정당한지 이걸 봐야겠죠. 봐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영동 공장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우려가 있다, 이 이유만으로 직장 폐쇄를 개시했죠. 이거는 시기적으로 대항성을 갖추지 못한 겁니다. 시기적으로 노동조합이 쟁행을 한 이후에 직장 폐쇄를 해야 되는데 이건 선제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정당성을 상실하게 되고요. 아산 공장 같은 경우도 이 노동조합이 업무복귀 의사를 피력을 했어요. 이게 집단적으로 객관적으로 업무에 복귀할 의사를 피력을 했으면은 직장 폐쇄를 풀어야 됩니다. 노동조합이 쟁행위를 하지 않는데 직장 폐쇄를 유지하고 있다. 이거는 선제성도 있는 것이고 공격성도 있는 거죠. 특별히 이 판례에서는 업무에 복귀할 의사를 피력했으면은 유지한 것은 공격적으로 직장 폐쇄를 유지하고 있는 거다. 정당하지 않습니다. 자, 이게 인정에 대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아산공장과 영동공장에 대한 직장 폐쇄는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연차휴가는 어떻게 산정을 해야 될까요? 자, 제가 먼저 표로 정리를 해드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뒤에 문장으로 다시 한번 이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연차 휴가는 출근율을 이렇게 산정하죠. 분모의 연간 소정근로일수, 나와야 되는 날짜, 서로 간에 합의한 그 날짜를 분모에 집어넣고 분자에는 나온 날짜, 출근한 일수를 분자에 집어넣어서 0.8이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이걸 가지고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구조입니다. 직장 폐쇄를 했어요. 이 기간 중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기간 중에, 자, 만약에 직장 폐쇄가 적법합니다. 그때는 원칙은 연간 소정근로에서 이 기간을 제외하고서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연간 소정근로 수 중에 직장 폐쇄를 단행한 기간은 빼요. 그 빼고서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몇 프로 나왔냐 이걸 가지고 연차율을 산정합니다. 이런 거죠. 자, 요 기간 중에 직장 폐쇄 기간이 있다. 근데 이게 적법하다. 그때는 요 기간을 빼고 나머지 기간 동안에 몇 프로 나왔냐 이걸 가지고 출근율을 산정하는 구조입니다. 자, 그런데 위법한 직장 폐쇄인 경우에는 이게 사측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때는 직장 폐쇄를 했다고 하더라도 요 분자와 분모에 요 기간을 빼지 않습니다. 다 포함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분모에도 포함시키고 분자에도 그 기간은 나오지 못했지만 사측에서 나오지 못한 거죠.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서 분자에도 포함시킨다. 자, 이게 우리 판례의 시각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이 판례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또 하나의 문제는 직장 폐쇄 기간 동안에 만약에 노조가 쟁의 행위를 했다면 혹은 쟁의 행위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면 그 노동조합의 쟁의 행위도 함께 고려해서 연차휴가 일수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이제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예, 우리 판례가 그 내용까지도 이제 인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 쟁의 행위 기간, 직장 폐쇄 기간 동안에 쟁의 행위를 했더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이 문제를 보게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직장 폐쇄가 적법해요. 적법한데 그 기간 중에 쟁의 행위도 적법하게 단행을 하고 있다. 뭐 그렇게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기간은 뭐 똑같습니다. 연간 소정근로에서 그 기간을 제외하게 되는 형태가 만들어지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적법하게 직장 폐쇄를 하는 기간인데 그 기간 중에 위법한 쟁의 행위를 하게 됩니다. 혹은 뭐 그렇게 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원래 적법한 직장 폐쇄 기간은 연간 소정근로에서 제외하는 구조로 되어 있었는데 만약에 그 기간 중에 위법한 쟁의 행위를 했다고 한다면 다른 식으로 연차율을 산정하게 됩니다. 연간 소정근로일수에는 포함시키게 돼 이 기간은 결건한 것으로 처리하게 돼요. 그러니까 분모에는 그 위법한 쟁의 행위 기간을 이제 포함시키지만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결건한 것으로 처리해서 이제 다른 구조가 있는 거죠. 이제 요 기간 속에는 포함시키고 요 분자에는 포함시키지 않은 거로 해서 출근율을 산정하겠습니다. 이런 방법을 법원이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직장 폐쇄가 위법했죠, 그죠? 자, 위법한 직장 폐쇄 기간 동안에 쟁의 행위를 만약에 노조가 했더라면 어떻게 될 거냐, 이게. 그걸 보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노동조합이 쟁의를 하게 되는데 이 쟁의가 적법하다고 한다면 연간 소정근로에서 제외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을 빼고서 노조가 적법한 쟁의를 했을 그 기간을 빼고서 나머지 기간 동안에 몇 프로 출근하느냐 이걸 가지고 출근율을 산정하겠습니다. 그런 해법을 제시하게 되고, 두 번째로 위법한 직장 폐쇄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노동조합도 위법한 쟁의를 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게 확실한 경우 이 케이스는 또 분모에는 포함시키게 돼 분자에서는 제한한 것으로 결건한 것으로 우리가 처리하겠습니다. 자, 이런 법원이 직장 폐쇄 기간과 노동조합 측의 쟁의 행위를 연결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연차휴가를 산정할지 그에 대한 이제 법리를 제시한 판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름대로 상당히 이제 뭐 중요한 판례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겠죠. 자, 이 내용을 한번 판례를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사용자의 원칙적인 내용입니다. 적법한 직장 폐쇄로 출근하지 못한 기간. 원칙적으로는 연간 소정근로에서 제외해서 출근율을 산정합니다. 두 번째, 적법한 직장 폐쇄 중에 위법한 쟁의행위에 참가를 했어요. 자, 경우에는 적법한 직장 폐쇄 기간 중에 근로자가 위법한 쟁의행위에 참가했다. 자, 이 경우에는 근로자가 자기 잘못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따라서 그 기간 중에는 연간 소정근로에서는 포함시키게 돼 결건한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자, 그게 우리 판례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용자가 위법한 직장 폐쇄를 하고 있어요. 그때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그 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는 연간 소정근로일수에도 포함되고 출근일수에도 모두 산입되는 거다. 이게 우리 판례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법한 직장 폐쇄 기간 중에 쟁의행위에 참가를 했을 거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법원의 시각은 위법한 직장 폐쇄 기간 중에 쟁의행위에 참가를 했거나 혹은 쟁의에 참가해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거다. 이게 명백하다면 이 쟁의가 적법한지 위법한지를 따져봐가지고 판단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쟁의에 참가한 것이 명백하다. 그 경우에는 이 쟁의가 적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간 소정근로에 있어서 제외하겠다. 자, 하지만 위법한 경우에는
연간 소정근로일세는 포함시키게 돼 결건한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이런 해법을 법원이 이제 제시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모순적인 내용이 등장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내용을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게 중요하죠. 아니, 노무사님, 그럼 위법한 직장 폐쇄를 했는데 그 기간 중에 쟁의 행위에 참가했을 것이 명백하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게 판단해야 될 건데, 그죠? 자, 판단의 기준이 뭐냐, 그죠? 그리고 이걸 누가 증명해야 되는 거냐? 자, 요거에 대한 판례 입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위법한 직장 폐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쟁의행위에 참가해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 이게 설사 사측이 직장 폐쇄를 하지 않았더라도 쟁의에 참가해서 근로를 제공 안 했을 거다. 이게 명백한지는 쟁의행위에 이른 경위 및 원인, 직장 폐쇄 사유와의 관계, 그 다음에 해당 근로자의 쟁의행위에서의 지위 및 역할, 실제 쟁의에 참가한 근로자의 수, 요것들을 참작해서 신중하게 판단해야겠죠.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위법한 직장 폐쇄에 대해서는 실제로는 뭐 다 출근한 것으로 간주를 이제 했는데 이 쟁의 행위에 참가한 것이 명백하다고 한다면 연차휴가에 대한 불이익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러한지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 그리고 증명 책임도 사용자에게 있다. 자, 이런 판례를 법원이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임자에 대한 내용까지 나오게 돼요. 전임자에 대해서는 그럼 연차휴가를 어떻게 줄 거냐 이 문제입니다. 근데 전임자는 문제가 연차휴가를 선정할 때 전임 기간에요. 결근한 겁니까? 이것도 결근한 거로 보기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용자가 동의해 준 겁니다. 전임에 대해서. 그리고 노동상권에 대한 중요한 헌법상의 기본권 행사를 해서 필요한 거죠. 그죠? 그리고 일정 부분 전임자 의무가 사용자의 노무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그런 성격도 띠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이걸 결근 처리해서 분모에는 포함시키고 분자에는 빼겠습니다. 이렇게 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 전임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이런 법도 없어요. 이런 법도 없으니까 이걸 출근한 것으로 의지하는 것도 이제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전임기간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기간을 연간 소정근로에 있어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간은 연간 소정근로에 있어서 빼고서 나머지 기간을 가지고 이제 이 연차휴가를 부여하겠습니다. 자, 이게 우리 판례의 시각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이런 문제 생기겠죠. 노동조합 전임기간이 이제 연간 총 근로일 전부를 차지하고 있다. 이때는 다 제외하는 거니까 연차휴가에 대한 권리가 전임자에 대해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물론 예외적으로 단체백에서 달리 정해놨으면 다른 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연간 총일수가 전임기간인 거다. 이때는 연차휴가에 대한 권리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법원이 이제 제시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이런 경우죠. 약간 왜곡된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위법한 직장 폐쇄를 단행을 했습니다. 그 경우에 이제 만약에 이제 모와 분자의 관계 속에서 요거를 위법한 쟁의 행위를 하게 되면은 결근한 것으로 처리를 했잖아요. 결근한 것으로 처리해가지고 하더라도 이게 80% 이상이 나오게 되면 아무리 이게 위법한 쟁의 했다고 하더라도 결근한 것으로 처리했다고 하더라도 80% 이상이 나오게 되면 연차휴가는 그대로 부여합니다. 15, 15, 16, 16 부여하는 구조거든요. 근데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이게 적법한 쟁의를 하게 되면은 연간 소정근로에 있어서 제외한다라고 했잖아요. 제외하게 되면은 이렇게 봅니다. 이제 적법한 쟁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중에 몇 프로 나왔냐? 그게 100% 나올 수 있겠죠, 그죠? 예를 들면 300일 중에 200일을 이제 쟁행일을 제외한 기간이 200일인 거다. 100일은 빼는 거죠. 그럼 200일 중에 200일 다 나왔어요. 그러면 출근율은 100%가 되는 구조입니다. 그럼 이 경우에 과거의 판례는 어떻게 했냐면 100% 출근했다고 하더라도 나온 날은 200일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럼 설사 15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15일을 다 주지 않고 이제 나와야 되는 날짜 300일 중에 나온 날짜 200일을 비례적으로 삭감하게 되는 형태를 취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위법한 쟁의에 참가한 기간보다도 오히려
적법한 쟁의에 참가한 기간에 대한 연차율 관수가 더 불리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모순이죠, 그죠? 위법한 쟁의에 참가한 기간 자체는 이게 80% 되게 되면 15를 다 주는데 적법한 쟁의에 참가한 기간은 비례적으로 삭감하는 거니까 이게 모순이 있네 라고 해서 이런 식의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해당 근로자의 출근일수가 연간 조정근로일수의 8화를 밑도는 경우에 한해서 비례적으로 삭감하겠습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즉 80% 이상, 이게 200분의 200이 해서 이게 80% 이상이 나온 거죠. 그게 나오게 되면 삭감, 비례적 삭감을 하지 않고 그냥 15일을 그대로 주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이게 80%가 이게 이런 거죠. 300분의 얼마가 80% 이상이 나오면은 이제 그대로 부여하겠지만 이게 80%가 안 되게 되면은 그때는 비례적으로 삭감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비교해 봤을 경우에 위법한 쟁의 기간과 비교했을 경우에 이게 불리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런 판례 입장을 법원에 하나 제시를 하게 됩니다. 약간 이제 이게 실무적으로 여러분들이 실무를 안 하신 분들은 좀 어려운 판례긴 한데 한번 잘 보시고서 판단을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뒤에 보여드릴게요. 다시 한번. 그러니까 노동조합 전임기간과 적법한 쟁의기간은 제가 말씀드렸죠.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그걸 빼고서 나머지 기간만을 가지고 출근일수 산정해서 이제 이걸 판단하는 구조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요 기간 자체가 연간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를 비교해서 요게 80%가 안 될 경우에 80%가 안 될 경우에 한해서만 비례적으로 삭감합니다. 만약에 요 기간이요 80% 이상이 되게 되면 이건 위법한 쟁의 기간도 연차휴가를 그대로 부여했잖아요. 근데 위법한 쟁의가 아니고 적법한 쟁의에 대해서는 비례적으로 삭감하게 되면은 모순이 됩니다. 그래서 0.8이 이상 되면은 그대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요. 0.8이 안 되는 경우에 한해서 비례적으로 삭감을 해요. 삭감을 해서 그 기간만큼만 비례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겠습니다. 이런 판례 법리를 법원이 제시를 하게 됩니다. 이제 약간 실무적인 내용이라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나름대로 상당히 중요한 판례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강의 시간이 길었네, 그죠?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